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를 무엇을 적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연히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자, 은행에서 옵션 양매도 ETN을 관련한 금융상품을 열심히 팔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 왠지 이제 은행권에서 특정 금융상품을 열심히 팔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가슴 한켠에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지난 겨울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지난 겨울에 은행권에서 열심히 판매했던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이 지금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은행 ETF 신탁입니다. 은행 ETF 신탁. 생소하죠? 자, 그런데요. 생소하다 하기에는 지난 겨울에 은행 ETF 신탁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이 정말 뜨겁게 달구어졌었습니다. 자, 지난 겨울 생각해보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막바지에 폭등하면서 코스닥 150 지수가 초가을 대비해서 연말에 거의 한 70% 가까이 상승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 즈음에 아마 늦가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한 10월 정도인가 그때였는데, 이 증권 메신저 그리고 SNS 상에서 은행에서 ETF 신탁을 열심히 팔고 있다라는 뉴스, 그 메시지가 갑자기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뉴스가 몇 달 뒤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좀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은행의 이미지는 바로 안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안전해야 될 은행에서 자, ETF 신탁을 판매한다라는 얘기도 생소했고, 그리고 뒤이어서 그 뭐 며칠 단위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ETF 신탁이 아니라 코스닥 레버리지 ETF 신탁, 그냥도 아니고 레버리지 ETF 신탁을 판매를 하면서 은행에서 그 프로모션을 가하고 있다. 프로모션, 판매 촉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안전해야 될 은행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맞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 시점에 정말 잘 팔렸습니다. 짧은 수익률 2 내지 5%의 수익률을 짧은 기간에 수익을 달성하는 스파펀드의 성격이 있었는데, 가을 이전에 그 성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큰 돈을 물고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짧은 수익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스파펀드 그대로였죠. 자, 이 정도 짧은 수익률로 수익을 만들고 엑시트 한다면은 뭐 고객들 입장에서는 땡큐 아니겠습니까? 뭐 한 달 만에 2%, 5%, 아,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코스닥 뭐 지수만으로는 이게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레버리지까지 동원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결과로요, 작년에 은행에서의 특정 금전 신탁 중 ETF 편입 현황 신규 판매 추이를 보게 되면요, 자, 이 자료는 금감원 보도자료에 나온 자료입니다. 자, 2017년에 전체 ETF 편입, 신규 편입은 8조 원인데 고위험 등급 ETF, 이건 레버리지 ETF겠죠. 4조 원에 이르면서 2015년, 16년에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은 차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것은 10중 8구 2017년 연말에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요 자금이 유입되니까 코스닥 ETF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스닥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가격이 폭등하고, 자연스럽게 이 종목들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폭등하는 그러한 양상이
작년 가을, 늦가을, 그리고 겨울, 올해 초겨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자금을 완전히 빨아들여서, 엄청나게 빨아들여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코스닥에 투자하였으니, 일시에 자금이 그렇게 투입되니까, 코스닥 시장은 폭등했던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요, 좋을 땐 좋지만, 하락할 때부터는 문제입니다. 자, 은행권 ETF 신탁이 계속 자금을 끌어오면서 상승하고, 그러면서 오케이, 짧은 수익 오케이 하면서 청산되고 또 설정되고 청산되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 좋죠. 하지만 시장은 끝없이 올라갈 수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지난 1, 2월부터 해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해서 경고성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ETF 신탁이요, 그냥 ETF를 사기만 했습니다.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만 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일단 수익이 나서 청산할 때는 하하호호 하지만, 하락할 때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은행 ETF 신탁 관련한 뉴스 기사를 보면요, 특정 기간에 옵션으로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손익 여부 떠나서 청산 이런 옵션은 있지만, 하락에 대한 옵션이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자, 이게 좀 특이한 점이 관찰되는데, 요 지금 표는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대표적인 레버리지 ETF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가격 추이, 이 파란 선이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한 은행권의 누적 순매매 추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늦가을에 갑자기 빵 하고 매수를 하면서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2월, 3월 이후에 꾸준히 유입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좀 속도가 정체되긴 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요, 자,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가격이 하락하는 요 기간에, 자,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자들이 환매하면서 은행 누적 순매매 추이가 이게 꺾여야 됩니다만, 오히려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시한폭탄이 안에서 점점 응축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자금의 성격은 절대 장기 투자 자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수익을 짧게 보고 나오겠다라고 했던 스파펀드 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 벌써 연초 대비해서 반년 지나갔어요. 지금 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가격이 하락한 게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 스파펀드 투자자의 성향은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애간장이 타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지금 심각한 문제는, 만약에 요때 최고점에서 들어간 투자자다, 그럼 지금 손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값은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추정해 보면 이 최고점에서 투자한 투자자 같은 경우 중간에 ETF 신탁이 어떤 하락 시에 대한 전략이 있었다면 모를까, 만약에 없었다라면은 마이너스 40% 이상의 하락률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락률 40%는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만 발생되는 그러한 수익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그 자금이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칫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해서 요 자금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면서 매도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장에서 금융회사 현장에서 불안전 판매가 있을 경우 이걸 안전자산으로만 생각하고 투자한 고객도 있을 텐데 자칫 이런 분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이 1999년 IT 버블 때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1999년 IT 버블 때 스파펀드가 유행했습니다. 짧게 한두 달 안에 10% 20% 수익 내고 오케이 하면서 나오는 펀드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주식시장이 빨리 타올랐고요. 특히 연말에는 그때 당시 코스닥 시장이 IT 버블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순식간에 따따블은 그냥 귀염둥이고 10배, 100배씩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파펀드들이 코스닥에 마지막 불꽃을 막 불을 질렀습니다. 자, 좋을 땐 좋죠. 하하하 하면서 짧게 수익 내고 청산하고 이 99년에 이제 그러한 흐름이 계속 있었는데 수익이 나니까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금을 투자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죠. 자, 문제는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될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대략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해서 투자자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시 주식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해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이 지난 이후에 엄청난 규모의 손절매성 매도가 강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파펀드의 강제 청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흐름들 보게 되면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요걸 시간을 바꿔서 99년 말에서 2000년 초 비슷하죠? 지난 겨울에 쌓였던 ETF 신탁 자금들을 보게 되면 99년하고 2000년을 보는 듯 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듯 하지만 아직도 코스닥 ETF에 쌓여있는 빠져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은행권의 누적 순매수 금액을 보면요, 코스닥 시장을 볼 때 좀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자, 시장 수급을 보실 때 이러한 측면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ETF 그리고 코스닥 관련 ETF의 은행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계속 관심 있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고 계시죠? 꼭 이쪽일 겁니다. 여기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을 거고 화면 어딘가에 이제 좋아하기 버튼도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